늘 시간에 쫓기는 의사와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상담을 하려면 환자로서 의사에게 물어볼 것을 미리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예, 한의사의 속마음 재강 원장입니다. 오늘은 한의사의 속마음 채널 명대로 현역 한의사로서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. 바쁜 의사와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팁을 대방출해 드리겠습니다. 딸깍 진료를 하죠.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진료비로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볼 건 많은데 기다리는 시간은 한참이고 의사하고는 잠시 몇 마디 하면 상담이 끝이죠.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이걸 안 물어봤네 하고 후회되기도 하지요. 자,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제부터 충분히 병원 진료를 효율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첫째로 병원 방문 시간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. 가급적 평일 낮 진료를 추천드립니다. 우리 한의원은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가급적 평일 낮에 예약을 잡아드립니다. 물론 한밤중이나 주말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배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응급실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평일 낮 진료를 추천드립니다. 월요일, 금요일 말고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이 더 좋고요. 낮이라고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한두 시가 아니라 3시, 4시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. 자, 왜 그럴까요? 첫째 이유는 의사가 피곤하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한밤중에 응급실에 병원을 방문하면 응급실 당직인은 하루 종일 주간 근무를 마친 후 연달아 근무 중이죠. 혹은 응급 환자를 연달아 보면서 막 지친 상태입니다. 진료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눈앞에 있는 담당인과 컨디션이 좋을 때 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효율적인 치료가 진행이 되겠죠. 의사가 제일 숨 쉴 수 있는 시간에 방문하는 게 좋고요. 그래야 그나마 궁금한 부분을 쫓기지 않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. 둘째 이유는 제대로 전문 과목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응급실 당직이들이 수련의 위주로 근무하죠. 물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 않죠. 아무래도 급하게 밤에 응급실에 가서 진단이 잘 나오는 병, 그리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병은 당직이들이 대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할 수 없이 다시 다음날 낮에 재방문을 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와 다시 진료를 받아야지요. 검사도 그렇습니다. 더 세심한 검사는 다음날 낮에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. 평일 낮에는 대부분의 전문의들이 근무하니 진료를 하다가도 다른 과로 가시라고 안내도 할 수 있고 다른 과와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밤에 응급실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는 잘 못합니다. 셋째로는 진료비가 싸다는 겁니다. 우리 구미수 한의원도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진료비 할증이 있고요. 시간에 따른 할증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아침 9시 전 혹은 오후 6시 이후에도 야간 할증이 있습니다. 또한 응급실 같은 경우는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국내 의료 체계에서는 응급이 아닌 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을 하면 진료비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. 저번에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대상포진 때문에 일요일에 잠깐 약 타러 갔어요, 응급실에. 그러니까 진료비가 1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. 아무래도 응급실에서는 응급 환자 위주로 보도록 진료비가 설정되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, 방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환자로서 또 미리 준비할 것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늘 시간에 쫓기는 의사와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상담을 하려면 환자로서 의사에게 물어볼 것을 미리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. 쭉 말씀이 많으신데 두서가 없고 지금 증상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길게 하시다 보니까 핵심 사항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명절 전에 볼초를 갔는데 어느 동네가 우리 설산인데 그 설산이 어떻게 된 설산이고 사실 내가 무슨 일이 있는 바람에 바빠서 볼초하러 가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된 누가 사실이 갔는데 쭉 말씀이 길다 보니 어디가 아프신지 이야기는 어느새 증상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면 어떤 내용 위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요? 우리 진료하는 담당이들은 차팅이라는 것을 합니다.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죠. 환자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에서 핵심만 따로 추려내어 적는 것이죠. 가급적
이 차팅 형식에 맞게 말씀하실 것을 적어 오시면 더 효율적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. 어떤 증상이 제일 불편하신지, 그리고 이 증상은 언제부터 있었는지, 이 증상 관련해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 치료를 한 적은 있으신지, 그리고 이 증상은 어떤 상황에서 더 생기는지, 시간에 따른 차이나 동작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, 기타 따로 더 하실 질문이 더 있으시면 그것도 미리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담당이들에게 상담할 때 잘 말씀하시면 담당의 선생님도 훨씬 쉽게 효율적으로 환자분의 상황을 알 수 있고 더 자세히 진찰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환자분이 명확히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수고로움을 덜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더 자세히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을 잘 해주실 겁니다. 자, 오늘은 우리나라 이제 진료 현실 속에서 딸깍 진료를 하는 짧은 이제 상담 시간이 배정된 곳에서 어떻게 하면 의사 선생님들하고 효율적으로 진찰하고 상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시간, 그리고 미리 메모하실 거, 그렇게 준비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한의사의 속마음 재강 원장이었습니다. 자, 이 내용 가지고 좋으시면 좋아요,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